그럼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황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진한 황산은 물에 용해될 때 많은 열을 발생하면서 수용액이 된다. 우리가 그 농도가 진한 그런 황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용해가 될 때 많은 열을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맞고요. 또 진한 황산 자체는 수분을 흡수를 하고 또 탈수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용액이 된다. 점차적으로 이제 묽은 용액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일단 옳은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황산의 농도를 표시하는데 공업적으로 보메도를 활용을 한다. 이 보메도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공부를 했고 또 이 보메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메도를 다시 그 공식을 보면 보메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44.3 그리고 1 마이너스 d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비중에 대한 부분과 이 보메도하고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산화황을 산화시켜서 삼산화황을 제조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의 평형을 생성물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이산화황을 삼산화황으로 산화시키는 과정은 발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 아니고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르샤틀리 원리에 의하면 이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 수득률을 높이기 위해서 챔버 안의 온도를 낮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가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온도가 너무 많이 낮아지게 되면은 또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그런 반응 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몬산토 프로세스에서 촉매를 사용했을 때 이산화황으로부터 삼산화황을 제조할 수가 있다. 이 과정은 바로 그 접촉식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촉식 과정에서는 촉매를 사용을 하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촉매가 오산화 바나듐 촉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매를 사용했을 때 이산화황에서 삼산화황으로 제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촉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그 백금 촉매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백금 촉매 자체가 가격이 좀 비싸고 촉매독이 있고 또 소모율이 크기 때문에 바나듐 촉매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황산의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황화, 철광, 금속, 재련, 폐가스 등을 원료로 사용을 해서 황산을 제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옳은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이산화황 제조 시에 정제 과정을 거친다. 이산화황을 제조할 때 황을 연소할 경우에는 순도가 높기 때문에 이산화황 제조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데 황화 금속광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제해서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는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삼산화황 제조 반응은 비가역 과정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식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반응식을 좀 같이 보면 이게 이제 삼산화황을 제조하는 반응에서 그 반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SO2하고 그다음에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SO3가 만들어지는 즉 삼산화황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바로 이제 가역 과정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서 그 우리가 반응식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화살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비가역 과정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양쪽 화살표를 표현한 것은 이건 가역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가역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O3가
C가 만들어져도 다시 역으로 반응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산화황 제조 과정은 비과역 과정이 아니라 가역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삼산화황은 98%의 황산을 흡수시킨다. 그래서 이 삼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98.3%에서 최저 증기압이 형성이 되고 또 이게 탈수력이 있어서 미스트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3 같은 경우는 이 가스를 진한 황산에 흡수를 시켜서 발연 황산이나 100% 황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접촉식 황산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단 바나듐 촉매를 이용한다. 우리가 이 접촉식 반응을 위해서 바나듐 촉매, 즉 오산화 바나듐 촉매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에는 백금 촉매를 사용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오산화 바나듐 촉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듐계 촉매를 활용을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내용이 되고요. 이산화황에서 삼산화황을 생성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3번 삼산화황은 진한 황산을 흡수한다. 이때 발열함으로 흡수액은 냉각한다. 삼산화황이 진한 황산을 흡수를 하고 그래서 발열 황산이나 100% 황산을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옳은 예가 되고요. 이산화황이 연소될 때 이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열함으로 흡수액으로 냉각해야 된다. 이 얘기는 맞는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이제 우리가 3번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폐가스 중에 이산화황은 되도록 적게 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반응 자체가 이산화황에서 삼산화황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산화황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응이 적게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폐가스 중에 이산화황은 되도록 적게 한다. 옳은 예가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는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디아 촉매를 사용해서 황합류 광물로부터 황산을 제조하는 접촉식 공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오산화 바나듐을 바나디아 촉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산화 바나듐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접촉식 공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접촉식 공정의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봤지만 일단 배소로에서 이산화황을 삼산화황으로 먼저 연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척탑으로 보내서 이것을 충분히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촉매 전환기에서 반응을 시킨 다음에 다시 흡수탑으로 보내면서 발연 황산을 제조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전체적인 접촉식 공정에 해당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은 배소로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세척탑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건조를 시키고 촉매 전화기로 보내서 반응을 시키고 난 후에 흡수탑으로 보내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접촉식 황산 제조 방법에서 반응 기체가 전화기를 통과한 후에 삼산화황으로 전환된 후 100% 황산을 제조할 때 가장 적당한 흡수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때 가장 적합한 흡수제는 바로 98.3%의 황산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98.3%에 해당이 되는 이 황산 용액이 증기압이 최저가 되는 상태, 즉 탈수력이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이 농도에 해당이 되는 황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나디아 촉매를 사용해서 황합류 광물로부터 황산을 제조하는 접촉식 공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내용이죠.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처음에 배소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소로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한 후에 건조를 하고 건조탑으로 가서 다시 촉매 전화기에서 흡수탑으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답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황으로부터 황산을 제조하는 연실식과 접촉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연실식이라고 하는 거는 산화질소를 산화제로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연실식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산화질소를 산화제로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는 SO2나 NO2나 H2O 또 산소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생성하고 있는 그 산화질소의 일부가 NO2로 산화되면서 반응열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연실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실식은 결국 산화질소를 산화제로 이용을 해서 NO를 NO2로 산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연실식은 접촉식에 비해서 제품의 농도가 낮고 불순물이 많다. 이게 이제 연실식의 단점이었었죠. 제품의 불순물이 많고 상대적으로 순도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 연실식이 이제 단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연실식 대신에 탑식 공정이라든지 연실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이제 탑식 공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접촉식에서 생성된 삼산화황을 흡수탑에서 물에 흡수시켜서 황산을 제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접촉식에서는 삼산화황 가스가 흡수탑에서 흡수가 돼서 발련 황산이나 진한 황산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SO3 가스 자체가 물이나 묽은 황산에 흡수를 시키게 되면은 미스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잘 흡수가 안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흡수시켜서 황산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진한 황산을 쓰거나 가스의 수분을 적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황산의 농도를 98.3%짜리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하면은 탈수력이 있기 때문에 미스트를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삼산화황 제조를 위해서 접촉식에서는 410에서 440도에서 반화점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보통 우리가 반응 공정 온도를 400에서 한 600도 정도 사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온도는 그 온도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예가 됩니다. 잘못된 것은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